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노열치열 시간을 갖고 있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성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만현 씨, 곽우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완전체로 월요일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니죠. 자,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어제 있었는데 선출했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는데요. 예. 의원 투표 80%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병도, 백혜련, 박정, 진성준 의원의 4파전이었는데 결선 투표에 이제 한병도, 백혜련 두 의원이 올라갔고 최종적으로 한병도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일단 오는 5월까지 4개월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출마 준비 때문에 공석이 됐던 최고위원 자리도 이번에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1위는 37.74%의 강득구 후보였고요. 이성윤 후보가 24.72, 문정복 후보가 23.95%였는데 이건태 후보는 20.59%로 4위 낙선이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한 결과였고요. 최고위원 임기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 구성이 됐는데 일단 원내대표 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노 변호사님부터. 지금 한병도 의원하고 사실은 이제 박정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었는데, 박정, 예. 오히려 결선에서는 그 백혜련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나갔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한병도 의원이 사실 될 거란 얘기를 그 전에도 좀 듣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는 됐던 것 같고, 좀 오히려 그 당대표하고의 거리나 관계, 그다음에 또 혹은 청와대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장 적합한 조금 괜찮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 그 선거가 조금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뭐 누구를 딱 뽑는 게 아니고 예. 뭐 1순위, 2순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복잡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그거랑 또 조금 뭐 영향은 좀 있지만 또 아주 그러니까 조금은 무관하니까 예. 그냥 괜찮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했다. 김성현 수석은? 예,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를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일찍 들어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야인 생활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도 하시면서 예. 의원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 주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파색도 상대적으로 좀 옅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병도 의원이 좀 대세론으로 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무난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기자들이 제일 못 맞추는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예. 매번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표 계산을 하잖아요. 다 더하면 항상 총수를 넘어가요.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여기도 뽑을 것 같고 저기도 뽑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잘 안 밝히는 거죠. 특히나 4파전이었고 굉장히 명확한 이슈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좀 예측이 쉽진 않았는데 근데 또 특이사항은 네 분 중에서 본인의 연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예. 딱 연임에 대한 의사를 밝히신 한 분이 된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합종연행이나 이렇게 좀 정치적인 변수를 줄인 분이 됐다는 건 그만큼 평소에 표 관리를 한병도 의원이 잘했던 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추대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추대론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자 최고위원. 근데 잠깐만 한병도 예. 의원이 예. 된 거 중에서 하나 조금 특이한 거는 공천헌금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다 확인해 보겠다. 이 얘기가 사실 저는 좀 전수조사. 예,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상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의원님들과 뭐 이제 기타 여러 분들이. 예. 그래서 당직자들도 얘기를 잘 못하고 의원분들도 얘기를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난다. 문제 심각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예. 한명도 원내대표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천헌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최고위원 이제 세 자리 중에 이제 두 자리가 당권파적 정청래 대표적 인사들이 됐다. 그리고 이번 보선을 명청간에 대결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굉장히 치열했어요. 사실은 명청 구조로 보면은
이것이 거의 5대5 이렇게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강득구 의원이 1위를 하는데 강득구 의원이 아무래도 친명색체가 조금 더 강하고요. 예. 나머지 이성윤 후보나 문정복 후보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둘이 5대5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문정복 후보에 대해서 중앙위원 투표가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성윤 후보가 아무래도 권리당원 쪽에서 인기가 좀 높다 보니까 문정복 후보에게 좀 몰아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략의 승리로 해가지고 저희는 청 쪽이 2명이 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1인 1표제를 놓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고 어쨌든 2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최고위원을 2석이 생긴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확인된 이 결과로는 5대5 팽팽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명청 간의 대결 구도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던데 노 변호사님은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의원들이 반대가 네, 있다.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예. 나는 친청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친청하대야. 그러니까 네, 이 그리고 청이 현실적으로 중의적인 청이네요. 네, 현실적으로 명청 갈등을 지금 현재 있고 노정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갈라치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예. 제가 얘기 듣는 많은 의원님들은 전부 다 명청 갈등 같은 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어느 당이나 뭐 그런 계파 갈등이 사실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었겠죠. 좀이라도 더 이제 친한 쪽 내지는 앞으로 나에게 힘을 실어줄. 근데 생각해 보면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리석고 의미가 없는 게 대통령이요. 지금 되게 잘하고도 있지만은 대통령 나이가 진짜 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 5년 동안 이걸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없거나 활동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딱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 나는 이쪽에다 줄 서야지. 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너무 젊은 데다가 앞으로 변수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슨 갈등 해가지고 나는 꼭 저쪽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이런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선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관심이 좀 쏠리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거 자체에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좀 서로 싸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 다른 당의 프레임이거나 내지는 이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종류의 생각. 근데 다른 당의 프레임이라고 하기는요. 이게 정청래 대표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딴 게 아니라 1인 1표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근데 1인 당원주권. 그렇죠. 근데 이 1인 1표제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지금 아무래도 다음 당대표 선거는 내후년 일이잖아요. 이제 내년 일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바깥에서 보기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도와가지고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예. 자, 우리 곽우식 기자는 민주당 상황.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당과 청와대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주변에 갈등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전까지 몇 번 이제 기조나 이런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국정 지지도가 뭐 당 지지율보다 훨씬 낮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대통령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막 치고 올라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 예. 정권 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으로는 해석이 좀 안 되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당 안에서의 노선 갈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될 청와대가 끌고 들어와지는 건 사실 청와대도 납득치 않게 생각할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런 식의 프레임이 좀 의원들을 더 좀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긴 하다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일단은 구성이 됐고, 자, 이어서 강선우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죠? 네, 새벽 2시 45분에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예.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을 했는지 또 미국 체류 중에 강선우 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요. 경찰은 김경시 의원을 상대로 이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원래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시 소환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 의원이 쓰던 PC 2대를 또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서울시 의회에 수사관을 보내서 작년 10월에 김경시 의원이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전날 서울시 의회에서 김경시 의원 방에 있던 컴퓨터 2대 중 한 대를 압수를 했는데 과거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하루 지나서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이미 작년 10월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경선에 종교단체가 동원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미 김경시 의원이 반납한 바 있는 컴퓨터 2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반납이 되면서 포맷을 했다라고 좀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예. 경찰은 일단 김경시 의원의 핸드폰을 확보를 하면서 컴퓨터와 함께 조만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김경시 의원 어제 이제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귀국 당시의 모습 이제 모자를 쓰고 들어왔죠. 자, 근데 이제 미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인멸을 위해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원래 계획됐던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곤 합니다. 자, 일단 노 변호사님, 이게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거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죠. 왜냐하면 PC 지금 2대 뭐 확보했는데 하나는 하드가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고 예. 하나는 그 예전에 깡통 PC네요, 그러면. 예, 그랬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포맷한 흔적이 3개월인가 전에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새롭게 뭔가 드러나는 건 없을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조금 있다가 어제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3시간인가 조사를 아마 하고 돌려보낸 맞아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별하게 조사를 좀 제대로 못한 거다로 얘기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다시 불러가지고 재소환해서 조사는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사실은 조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했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김경이라는 사람은 제가 조금 잘 모르는데 알아봤더니 되게 그 본인이 뭔가 생각하는 거를 해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어. 되게 잘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표정이 아는 얼굴인데? 이 의독적으로 이쪽. 잠시 해드릴게요. 근데 자, 노 변호사님 아니 표정이 너무 이렇게 점쟁이셔. 온화하게. 점쟁이 아니야, 점쟁이 아니야. 변호사예요. 변호사님. 법과 원칙에 따라.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왜 갑자기 그동안에는 자기가 돈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돈을 나는 줬다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시점부터 나는 뭔가가 좀 경찰하고 얘기가 좀 된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분이 사실은 미국 갔을 때도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조금 비호가 있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밖에 나갔다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분위기를 보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와중에 김병희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날인가에 원내대표 이제 그만두고 한 며칠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텀이 있었었고 이분이 미국 가서 CES에서 레스베가스에서 이제 막 몸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네, 사진 찍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나 그냥 전격적으로 협조할게. 원래는 안 들어온다는 소리까지 있었었는데 전격적으로 협조할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서 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예. 이게 사실은 경찰도 조금 곤란 지경에 빠졌겠지만 김경씨 입장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네. 자, 일단 김성일 수석은. 일단 미국에 간 거는 예. 그 기존에 잡혀 있긴 했었어요. 예,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세요? 예, 좀 알죠. 예, 그래가지고 발언의 신중을 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이미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2월 30일부터 1월 12일까지 갔다 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나오기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틀 전에 터졌거든요. 나가시기 이틀 전에 녹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지는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건 있고 그렇다고 이분이 가서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 노영희 변호사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 태세를 전환하고 적극 협조한 것은 이제 법적 조력이 들어간 거죠. 예, 이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녹취가 분명히 나왔고 중간에 3자가 있고 또 그 3자가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인데 이분 또 저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도 좀 아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이 보좌관이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는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21년도 이 사건은 22년도에 있었거든요. 네. 1년쯤 전에 강선우 의원실로 막 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온 1년 차밖에 안 되는 지역 보좌관이 그 사람이 무슨 공천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돈이 오고 갔다면 이거는 100% 의원을 보고 돈을 오고 간 것이고 이분은 전달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좌관. 예, 그 보좌관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뇌물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전달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구속 조사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선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거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누가 지역 보좌관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1억을 주면서 나의 공천을 부탁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돈이 오갔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중간에 보좌관은 좀 전달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에스크로우 이렇게 해서 맡아놨다가 네. 맡아놨다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때 전달하는 이런 걸 하지 중간에 않았을까.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보좌관이 사실은 이제 먼저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거의 한 10몇일간 조사를 네, 받았는데 오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내가 알기로는 막 털털 털렸다고 이제 얘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뭔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본인이 뭔가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이분이 그 성격상? 운동을 하시다 오신 분이라 가지고 사실은 잔머리 이런 걸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운동이나 오. 무슨 운동? 네, 실제로 그 신체 그런 체육, 신체 운동에 체육. 대해 체육 예. 쪽으로 하시다 보면 사회 학생 운동, 사회 운동 그건 말고. 아니고. 예.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이고 되게 아니 진짜로 내가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저도 착해요. 네. 다 착해.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 써서 빠져나가거나 그런 꾀를 쓰는 스타일은 진짜 아니에요. 그럼 김경 의원 아세요? 김경 개인적으로 개인적. 김경님도 알죠. 어떻게 어때, 알아요? 어때요? 김경 의원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지금 어떻게 하다- 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아, 민주당. 아. 예, 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이렇게 인연들이 있었는데 음. 참 이게 개인적인 평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 이 공천에 있어서 돈이 오간 이 사건은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이 돈을 이렇게 막 뿌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사실은 좀 들리기도 하고 특히 같은 시의원들에게도 30 뭐 몇십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뭐 돈을 주기도 했던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그럼 뭐 제가 수사하세요 지금. 참고인 조사 같이 해. 저 물어보는 참고인 거야, 그냥. 아는 게 있어요? 소문 들은 게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네. 이 당시에 단수 공천을 받을 때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 단수 공천이 분명히 강선우 의원이 부탁을 했었고 김경기 아하. 의원이 아니라고 그랬던 그 단수 공천 때 그 지역에 유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쟁자가 경선을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선을 붙으면 김경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쩌다 당수 공천이 됐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때 그럼 그 보좌관이랑 통화하셨어요? 어떤 보좌관이요? 그때 지역 지금 보좌관. 같이 일했던. 아 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 전화 안 받았어요. 네. 김경 의원과는 통화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뭐 참고인 같이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그 1억 원 행방인데 그럼 1억 원 그 지금 돌려받았다는 거죠? 김경시 예, 의원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럼 보좌관이 돌려줬다? 예, 보좌관이 돌려줬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맞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니요, 예. 안 맞잖아요. 지금부터도. 왜냐하면 본인이 자술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술서를 쓸 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다가 어떻게 돌려받았다. 육하원 측에 의해서. 그 중간 과정은 어떠했다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자술서예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그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보좌관이 그렇게 순진무구해서 절대 착하고. 착하고 그렇게 꼼수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은 지금 강선 의원 말하고 완전히 세 명의 말이 지금 다 사실은 안 맞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태세 전환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가지고 협조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안 받았다 내지는 보좌관에게 안 줬다라고 하는데 보좌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제 강선 의원만 이제 끝나는 건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의원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수사를 예 말씀하신 경찰한테 대로 맡기게요.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할 때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디서 만나서 누구 있었고 무슨 쇼핑백에 담았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맞춰야 근데 그렇게 돼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 맞추기 쉽지 않아요. 2022년 일이기도 하고. 네.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곽우진 기자는 뭘 느끼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 일에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시의회나 구의회 같은 지방의회가 사실 생각보다 다루는 돈도 많고 권한은 있는데 감시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뭐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처리하거나 일이 좀 안 좋게 돌아가도 그렇죠. 정말 큰 게 터지지 않으면 뉴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관심이 보통 의회에 쏠려 있거나 지자체장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식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커리어 쌓아가지고 국회로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있다가 의회로 온 다른 보좌진 친구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서울시 의회에 있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소민성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근데 김경호 의원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 서울시 의회를 기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사전에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쯤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기 나올 게 많아요. 구청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김경호 의원 관련해서 네, 김경 의원이 이제 자신이 시의원 됐는데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계속 웃고 있는데 아니 표정이 너무 그냥 참고인 잘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표정으로 모든 걸 자, 말해주고 있어요.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아, 본인이 만났던 김경식 의원의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저기는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아. 그때 구청장을 나오고 싶어 나오고 했다. 싶어 해서 강선 의원과의 갈등이 거기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 예. 나죠. 그러다가 이제 영등포구청장 얘기 나오고 이번 계속 뭔가 꿈이 컸네 그럼. 이때 강서구청장도 있었고 영등포 구청장도 하고 싶었고 그 시의원 다음 행보로 뭔가 계속 노렸네요. 그렇죠. 정치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예. 그 수단이 올바르느냐 그 문제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우, 능력은 좀 있나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김경식 의원 지금 청문회 자리가 아니어서 이거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아, 저한테요? 그분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의정 활동을 해본 적은 없어서. 아, 예.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이분 왜 돈이 이렇게 많아요? 예? 원래 좀 많으신 걸로 알고 부자요? 있어요. 예. 아 원래 집안에 부유했다? 의사 선생님 딸이었다는 얘기를 아, 했죠. 예, 일단 알겠고요. 자,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일명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3년의 징계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민주당 그 당원을 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성범죄 제외. 김병기 의원 의혹들은 대부분 2020년, 2022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그래서 징계할 수 없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변호사 입장에서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안한 말인데 너무 좀 미안한 말인데 너무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 원내대표 아니었나 이분이. 그렇죠. 제가 윤리심판원 위원이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종류의 이런 징계를 많이 해봤어요. 1년 동안. 최근까지? 네, 그 총선하기 직전까지 했었었죠. 오, 제가.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한동수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 전에 윤리심판원장. 그 전에 이철환 위원장일 때 제가 이제 했었었는데. 예. 물론 시험 만료 주장할 수는 있어요. 당원 당규상 3년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 징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품위훼손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비상징계 얘기까지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원래는 저는 윤리심판원에서 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좀 결론을 내자 이래서 그 윤리심판원에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당대표가 지금 명확하게 비상징계 얘기까지 사실은 꺼냈고 또 그 한동수 위원장이 이거는 완전히 크라임이다. 이제 휴먼 크라임. 네,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 좀 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라고 된다면 사실 본인들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 좀 있으면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당이나 다른 국민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되는데 나 징계 시효 지났으니까 나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분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거의 탈당을 시사하는 그런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의 공천권도 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제 선거도 어려워진다라는 계산이 안에 있을 거예요. 김병기 의원은. 예, 그래서 좀 더 버텨보고자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뭐 징계 시효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법 심판원이 아니잖아요. 법원이 아니에요. 예. 윤리 심판원입니다. 모랄리티. 예, 그렇다면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내용이 아니라요. 구의원 3천, 시의원 1억
이런 식으로 공천을 돈으로 주고 팔았다라는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비두면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동수 이분이 대검 감찰부장 출신이에요. 이분 윤리심판원장. 예, 이분 굉장히 진짜 칼같이 자르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예, 예. 판사 판사도 출신이죠. 하셨고, 판사도 예, 하셨고. 맞아요. 저랑 위원회를 같이 했었었는데 되게 성품은 되게 온화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윤석열한테 많이 이렇게 힘들게 많이 고통을 당하셨죠. 당하셔가지고 네. 많이 단단해지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 이번에 세게 나가시는 것 같고 이게 당원 당규 보면 14조 아마 1항인가 2항, 예. 1항 2항에 있을 거예요. 이게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비를 맞고 힘들지만 어차피 국회의원은 3년 있다가 선거가 치러지는 거다. 시간이 있다. 중간에 변수가 있다. 좀 버텨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생각이다. 이 말 과구식 기자 드리겠습니다. 짧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아니 뭐 지금 당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 스스로 약간 고립시키는 행위를 자꾸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면 이위만 피하면 된다라는 걸 확실히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